일본에서 인기 있는 일본 역사 탑10. 12.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을 강타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피령을 내리게 했다. 이 재난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핵 안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일본 내에서는 재난 대응 체계, 재난 대비 교육,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이끌어냈으며 일본 사회의 회복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고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 복구 작업과 재건 노력은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주변국의 따가운 시선과 수산물 반대에 부딪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9위. 고도성장 시기.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이 경험한 고도경제 성장기는 일본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는 매년 약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성장은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며 이는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기술혁신, 교육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기술 산업으로의 이행은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고도 경제 성장기는 일본 사회와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본을 세계의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중요한 시기이다. 8위. 평화헌법. 1947년 5월 3일에 발효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새롭게 채택한 헌법으로 전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9조에서 국가의 군사력 보유와 전쟁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보면 된다. 평화헌법의 채택은 일본 사회와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정책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 헌법은 국제평화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게 된다. 평화헌법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사회 내외에서 다양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재는 집권하는 정권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7위.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고 일본은 축구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영토 확장을 추구했다. 이 전쟁은 세계적인 대규모 인명피해와 파괴를 초래했고 일본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5년에 연합국에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종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국토의 일부를 잃고 주권을 상실한 채 연합국의 점령하에 들어간다. 전쟁의 영향으로 막대한 물리적, 경제적 파괴를 경험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채택하여 군사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영구히 금지하는 평화주의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이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6위. 러일전쟁. 러일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일본과 러시아 제국 사이에 발생한 전쟁으로 주로 조선반도와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 전쟁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 서양의 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킨다. 탐욕전쟁을 통해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러시아로부터 남만주와 조선반도의 이익들을 넘겨받게 된다. 또한 사할린섬의 남부를 획득하며 영토도 확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1905년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문서로 공식화되었다. 러일 전쟁의 승리는 일본 내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군사적 성공은 일본의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확장을 강화시켰으며 이후 태평양 지역으로 야심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전쟁은 일본에게도 인적, 경제적 비용을 요구했고 전쟁 후의 사회적, 경제적 긴장은 내부적인 불안과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5위. 사무라이와 부시도. 사무라이는 중세 일본 이군사 귀족 계급으로 일본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주로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의 정치, 사회,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의 삶과 정신은 부시도 전사의 길이라는 윤리체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부시도는 충성, 용기, 정직, 명예, 강직, 공손, 충실 등을 중시하는 사무라이의 도덕적 가치와 행동규범을 말하는데 이 원칙들은 사무라이가 개인적인 용기와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사무라이가 주군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하게 된다. 사무라이와 부시도는 일본의 정체성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일본 문화의 독특함과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위.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은 19세기 중반 일본에서 발생한 근대화와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변혁 과정을 말한다. 이 혁명은 1868년에 시작되어 일본을 전통적인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는데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부 이재건, 사무라이 계급의 권력 해체, 그리고 서구의 기술과 체계를 도입하여 일본의 국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와 경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새로운 토지 세제의 도입, 상업과 산업의 진흥, 철도와 통신시설의 발달은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서구의 과학기술과 사상이 대거 도입되어 일본 사회의 근대화를 가속화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전통에서 근대로 폐쇄적인 봉건 사회에서 개방적인 국제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변혁이다. 3위. 도쿠가와 막부와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와 에도시대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쇼군의 정부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어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종결된 일본의 역사적 시기이다. 이 시대는 약 260년간 지속되며 일본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에도 현재의 도쿄가 정치적 중심지로서 막부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에도시대라고도 부른다. 도쿠가와 막부의 설립은 일본을 장기간 휩쓸었던 내전의 시기를 종결시키고 전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에야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여 다이묘 영주들의 권력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했다. 막부는 다이묘들이 교대로 에도에 거주하도록 하는 산킹 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여 다이묘들의 반란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에도를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시킨다. 도쿠가와 막부와 에도 시대는 일본의 전통과 근대화의 중요한 시기로 일본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는데 기초를 마련한 역사적 배경이다. 2. 겐페이 전쟁. 겐페이 전쟁은 1180년부터 1185년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모토시와 타이라시 사이 권력을 둘러싼 내전 이야기다. 이 전쟁은 일본 중세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사무라이 지배계급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적 봉건 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겐페이 전쟁의 배경에는 헤이안 시대 동안 중앙 권력의 약화와 지방 무력 세력의 성장이 있었다. 타이라시가 궁정과 정치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권력을 독점했으나 이에 반발한 미나모토시를 포함한 여러 무사 가문이 저항의 깃발을 들게 된다. 대표적 인물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지방무사들을 결집하여 타이라시에 대항한 것으로 시작된다. 겐페이 전쟁은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권력이 귀족 중심의 궁정에서 무사계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사무라이가 일본 사회와 정치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전쟁을 계기로 중앙 집권적인 군사 정권에 막부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체제는 수백 년간 일본의 정치 구조를 지배하게 된다. 겐페이 전쟁과 그 결과는 일본 문화와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이 시기의 사건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된다. 1위. 헤이안 시대의 시작. 헤이안 시대는 794년에 시작되어 1185년까지 이어진 일본의 역사적 시기로 천황이 중심이 되는 정치체제와 귀족 문화가 꽃피운 시대이다. 천황 가문과 귀족들이 문화, 예술, 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헤이안 시대는 천황 가문이 수도를 나라에서 헤이안쿄로 옮기면서부터 시작된다. 이전의 수도였던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 권력의 복잡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과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일본의 정치체제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와도 겹친다. 이 시대 동안 천황의 권위는 상징적인 것으로 변화했고 실질적인 권력은 귀족들, 특히 후지와라 가문과 같은 강력한 가문들이 장악하게 된다. 후지와라 가문은 천황과의 결혼 연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일본 정치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게 된다. 헤이안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발전은 일본의 중세 역사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 시기의 유산은 일본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과 문학은 일본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사회의 가치와 이상을 반영하고 있어 역사와 문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가깝고도 먼 일본의 역사에 대하여 일본인이 좋아하는 탑십에 대하여 알아보고 집권 세력에 따라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